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학과의 재학 중인 배병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료전정 설프나 폴리스타일렌 악형 복합망의 제조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는 최근 소형 전원으로서 그 가능성이 매우 풍부하게 연구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중극에서 메탄올과 물이 들어가서 CO2와 6개의 프로톤 6개 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된 전자는 회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돼서 양극으로 넘어가게 되고, 프로톤은 가운데 있는 고분자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넘어가서 양계소 환원 반응으로 물이 생성되는 무공의 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료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상용 고분자 전해질 막으로서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테프론 백본에 이소그룹을 도입하여 말단의 에소스립을 도입한 이러한 퍼플로로카본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막의 그 성질은 백본이 플로로카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하이드로포빅하고, 말단의 에소3 그룹에 의해서 한쪽 하이드로필릭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한형과 하이드로필릭 한형이 공존하는 그러한 막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막의 이름으로서는 나피온, XES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퍼플로카본 계열의 고분자 전해질 막은 그 DMFC로 쓰이기 위해서는 큰 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퓰레이션 피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메탄올 크로스오버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나피온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수점 영역과 친수점 영역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 상태에서 물을 먹게 되면 여기 보시는 친수점 영역이 사이즈가 매우 커져서 다른 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양이온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이 통로를 통해서 또한 메탄올도 같이 전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양극으로 메탄올이 넘어가서 양극에 있는 PT 촉매를 활성을 저하시키고 또 연료의 낭비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은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고분자 막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폴리벤지미다즈, 신테틱 폴리스타일렌 등 여러 가지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또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하나로서는 복합막이라는 걸 제조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플러스한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고분자에다가 이온 전도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을 합친시킨다든지 아니면 불합친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나오는 나피온 막의 표면 계지를 통해서 표면에서 메탄올 크로스오버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복합막 제조와 나피온 표면 계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 복합막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에 저희 고분자학회에서 이거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고,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나피온 막의 표면 계질을 통해서 메탄올 크로스오버를 줄이고 이온 전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피온 막의 표면 계질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금속이온이나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특히 금속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온 전도는 높고 메탄올 크로스가 낮게 되더라도 나중에 실제 그러니까 셀 제작 시에 그 전극과의 계면 ገብ착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 셀 테스트에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러한 그 나중에 그 전극을 만들었을 때 그 경우에 무기물보다는 유기물로 표면을 코팅을 시키면은 나중에 그 전극과의 계면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유기물로 배지를 시키면은 그 표면에 그 2층에
설퍼네이션 시킴으로써 떨어진 이온 전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두 가지 효과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 고분자로서 폴리스타이렌을 선택을 하십니다. 폴리스타이렌은 설퍼네이션 반응에 의해서 쉽게 설퍼네이션에 대해서 이온 전도들을 띌 수 있고, 그래서 연구 목적은 낮은 메탄올 투과성이 높은 이온 전도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타이렌 같은 나피온 고분자 전해질 복합막을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피온 필름에 플라즈마 처리를 한 후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 나피온 표면에 라디칼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라디칼에 의해서 스타이렌이나 또는 다이바닐 벤젠 같은 그런 솔루션에 담그게 되면은 이 표면에서 고분자층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나피온 위에 얇은 막에 그래프된 폴리스타이렌 또는 다이바닐 벤젠 막을 형성시켜서 이 이후에 설퍼네이션 에이전트로 설퍼네이션 복합막, 표면 배질하는 동시에 복합막 형태의 막을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일단 플라즈마 처리는 아르곤 플라즈마 처리로 나피온의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고, 폴리스타이렌 플래틴 반응에서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폴리스타이렌을 집어넣고 반응을 하였고, 두 번째는 가교제인 다이바닐 벤젠을 몰 함량에 대해서 각각의 몰 함량에 대해서 사용을 하였고, 폴리스타이렌 제조 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그 스타이렌과 메탄올의 혼합물에 의해서 반응을 하면 더 잘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70대 30, 30대 70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막에 폴리스타이렌 설프나 반응을 통해서 이온 전도들을 더했습니다. 특성 분석은 표면 분석은 FTIR과 모플로딘 셈 분석하였고, 메탄올 투과도는 GC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전기압력 필터 분석은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조된 막에 MEA 성능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복합막의 무게 변화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편은 DVB가 들어가지 않은 리니어 폴리머 경우고, 오른쪽은 DVB DV를 넣었을 때 복합막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실험한 경우 일단 리니어 부분을 보면은 스타이렌이 70이 들어갔을 때 더 좋은 그래프팅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팅 약 12시간에서 여기서 하는 웨이트 인크리즈 레이쇼는 낮은 최종 무게에서 원래 무게를 빼고 그 값을 원래 무게로 나눈 값입니다. 12시간에서 약 0.25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고, DVB를 넣었을 때는 DVB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팅 웨이트 그래프팅 되는 그 양이 매우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2시간에 0.25 정도 값을 나타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시간에서 2몰% 같은 경우는 0.06 값, 그리고 1몰은 0.1 정도. 그러니까 DVB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프팅 되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DVB 함량이 높아질수록 표면에 나피온 표면에 폴리스타이렌이 그래프팅 되면서 그래프팅 반응이 그 가교된 고분자가 아무래도 리니어 폴리머보다는 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프팅 반응이 조금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제조된 막의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네피온 117 막이 178 마이크론입니다. 드라이 상태에서. 그래서 폴리스타이렌 그래프팅 시간을 늘었을 때 이 같은 경우도 DVB 함량이 들어갈수록 DVB 함량이 높아지면 그래프팅 되는 막의 두께도 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게 변화와 같은 경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면에 FTIR을 찍어본 결과 빨간 선이 네피온이고 초록색과 파란 선이 폴리스타이렌 그래프팅 막인데, 이 표면에서 699 웨이브 넘버 부분에서 벤젠의 스트레칭에 의한 픽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가면 셀 사진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나피온 복합막인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폴리스타이렌 그래프팅 막입니다. 그래서 표면의 반응이 일어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연료전지의 가장 중요한 성능을 끼치는 이온 전도도와 메탄올 크로스오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보여주는 데이터는 DVB가 없는 그러니까 리니어한 폴리스타이렌의 복합막의 경우입니다. 저희는 일단 70대 30에 그러니까 70 스타일엔 30 메탄올 같은 경우가 표면에 그렇게 반응이 빨리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프네이션을 시켜서 측정을 했습니다. 네피온이 0.0255 값을 지멘퍼센티미터의 이온 콘택트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투프로브 메서드로 사용했을 때의 방법입니다. 근데 비하여 시간이 설프네이션 이후에 0.016 정도의 값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메탄올 크로스오버를 측정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여드린 거는 리니어한 폴리스타이렌을 붙였을 때 이온 전도도 떨어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메탄올 크로스오버 당연히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프네이션을 하고 나서는 리니어한 그 폴리스타이렌 막 같은 경우는 거의 크로스오버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에 붙은 폴리스타이렌이 그 폴리스타이렌 자체는 메탄올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렉트로라이트로 만들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퍼클레이션 현상이 다시 또 똑같이 납변했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DVB를 넣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메탄올 이온 전도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DVB 함량이 됐을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그 리니어한 폴리스타이렌을 붙일 때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DVB 함량이 들어갈수록 층이 얇아지고 그 얇아진 층에 그 설프네이션 반응도 잘 일어나서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0.5몰, 1몰, 2몰에 대해서 경향성이 지금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도 경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0.1몰, 5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경향성을 좀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게 되는지 경향성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메탄올 투과도를 보여드리는데 메탄올 투과도 같은 경우에는 DVB를 넣었을 때는 메탄올 크로스오버가 확실히 적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나피온 117입니다. 나피온 117 경우이고 그 DVB 함량이 늘어날수록 메탄올 그 크로스오버 억제 효과는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가 5%, 1%, 2%에서 일단 점점 메탄올 값이 낮아지는데 이것은 막마다 약간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 계속 그러니까 두께를 고정한 값으로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보시면 메탄올 추가 계수를 계산한 값을 보시면 나피온 117에 3.45과 C-6승 cm 제곱퍼센트였는데 가장 낮은 경우에는 나피온의 30% 정도 값을 나타냈고 나머지 값들은 대략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 DVB 함량한 그런 막의 경우에 이온 전도도와 이온 전도도 값에 메탄 추가로 나누면은 연료전지의 그 간접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리스틱 팩터라는 것을 보였었는데 그 값을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나피온 117 같은 경우는 약 7.5 정도 값을 나타내는데 저희가 만든 DVB 1%, 2% 모두 다 나피온보다는 어느 정도 상상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막을 갖고 마지막으로 직접 연료전지 그 MEA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단위전지 성능 테스트는 음극은 PTL 루테늄 촉매를 쓰고 양극은 백금 촉매를 쓰고 촉매 로딩량은 9mg/cm 제곱이고 이때 전극은 제조시 나피온 아이온 솔루션을 작성량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피온 아이온 솔루션을 사용을 하였고 항원상화 패시브 모드에서 핫프레싱으로 전극 MEA를 제조하였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그림이 나피온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DVB 화면의 복합막입니다. 일단 그 성능 면에서는 현재 라피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라피온이 3몰, 4몰에서 약 20mW/cm 제곱이 나왔고, 저희가 만든 막은 약 15 정도 값을, 그러니까 3몰에서 약 15 정도의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전극, 그러니까 실제 ME를 만들 때 멤브레인과 현재는 그 전극의 솔루션, 라피온 아이노 솔루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은 퍼플로 카본이고 이쪽은 하이드로카본 표면이기 때문에 약간 그 대면 접착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MEA 제작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면 성능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라피온을 5몰, 그러니까 고농도의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3몰이나 4몰에 비해서 라피온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저희가 만든 막은 5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라피온에 비해서 떨어지는 양보다는 훨씬 더 적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플라즈마 그래프팅 반응을 이용해서 리니어한 폴리스타이렌과 또 가교된 폴리스타이렌을 복합막을 만들어서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렇게 만든 막은 최대 20% 향상된 캐리스 팩터를 보여주었고, MEA 테스트 결과 라피온보다 약 낮은 75% 정도의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